근데 준호는 왜 연락이 없지? 잠깐만요. 준호가 누가 한 명 왔는데? 제가 준호가 보다. 오케이. 안녕. 그러면 올 사람은 다 왔다. 네. 됐고, 좋아요. 좋아. 신년당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책이 어디였지?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수화를 마무리하는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신나시죠? 신열이 끝나고 조합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신열이 끝나고 나서 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자. 오늘 조교쌤이 안 오세요. 조교쌤이 안 오셔서. 왜요? 조교쌤이 일이 있으시대. 네, 조교쌤이 안 오시니까 오늘 원래 2시에 오기로 하셨던 고은이는 혹시 3시에 오는 거 가능하니? 어때요? 괜찮아요? 3시 괜찮아요? 왜냐면 3시에는 이제 원장 선생님이 오셔서 좀 그거 봐주신대. 그래서 3시에 오는 거 괜찮아요? 아하. 그러면은 고은이가 3시에 오고, 그 다음에 쌤 클리닉 내일도 있어요? 네? 내일도 가능해요? 내일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민경이 지금 안 왔잖아. 그리고 민경이 빼면 그러면 이렇게가 이렇게 민경이도 그러면 3시 물어보고 지윤이도 3시니까 그럼 다 됐다. 민경이만 3시로 옮기면 3시에 이제 원장쌤 좀 봐주시고 4시에 문제풀이 하고 하면 되겠다. 오늘 4시에 오기로 하셨던 분들은 4시에 하기로 하셨던 분들은 그냥 뭐 별로 차이 없이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준호랑 민성이는 4시잖아요, 그죠? 그냥 4시에 저 그냥 숙제하면 안 돼요. 저 4시에 영어 단어 제시 저번에 빨리 안 하고 미응시 공개 있거든요. 너 영어 단어 제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 안 하고 오늘 보라고 하는데 너 그러면 3시에 하는 건 어떠니? 3시요? 3시 초에 하는데 그냥 숙제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좀 숙제가 많이 없잖아요. 이번에 받을 게. 이번에 받을 거요? 이번에 진도 나가는 것만큼이지. 그러니까 좀 적잖아요. 그래서 네. 시험지를 좀 미리 땡겨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는 게 어디예요? 어디 파트예요? 이번에 보는 게 함수 파트죠. 유리무리. 유리물이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유리무리요? 했나? 그러면 경우의 수인가? 잠깐만요. 이번에 낸 게 시간 남아갖고 하고 갔던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하고 왔다고요? 전부 다 하지 않았어요? 네가 언제 봤지? 토요일. 토요일이요? 아, 그 유리무리. 네, 그거. 예, 맞아요. 그 유리무리를 하긴 했죠. 그럼 경우의 수. 아니요, 근데 그 영어의 수는 아니고 요번에도 유리물이긴 해요. 아, 또 그거예요. 네. 그거랑- 그때는 약간 보충 같은 느낌으로 한 거고요. 요번에는 클리닉으로 보는 거지. 그렇습니다. 숙제 좀 주세요. 왜요? 아니 저 오늘도 좀 너무 제시 있고 내일도 제시 있어갖고 지금 네네.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였거든요. 아, 스트레스가 쌓였다. 아니 근데 어차피 숙제 많이 받아오라고 할 거라고 하셔갖고. 숙제를 많이 받아오라고는 뭐야? 아니 저희 엄마가 저보고 너 논다고 숙제 많이 받아오라 하셨거든요. 예. 이걸로는 숙제 많이 받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문제 풀려고. 안 돼, 안 돼. 기본적으로 클리닉은 와서 시험 치고 그다음에 오답까지 하고 하는 게 기본 그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네가 이제 너처럼 문제풀이로 받아가고 싶어, 그 숙제로 받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뭐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와서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얘가 진짜로 잘 풀고 있나, 풀 수 있나 이걸 보는 게 목적이라서. 그럼 한 4시쯤 응. 올게요. 4시쯤. 4시 괜찮아요? 그냥 그 시험 보고 바로 보면 되죠. 네, 바로 보고 오답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로 합시다. 그래서 오늘 클리닉 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숙지하고 있으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해보자 얘들아. 준호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또 왜 졸려?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이거 올려줄게요. 더워 보이네. 자 얘들아, 오늘의 요거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다음 일정이 빡빡해서 스트레스가 쌓이셨나요? 아 이제 원형평 걸릴 것 같아요. 아 영어로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영어도 왜 이렇게 많다고요? 아니 이게 제시가 아니라 미음시라 갖고 네. 그냥 처음부터 다 외우다 보니까 갑자기 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것도 있고 내일 문법도 있죠. 아하. 문법도 미음시 본 거고 또 봐야 된대요. 그거. 아하. 그럼 왜 미음실을 했어 근데? 아니 그게 수련회 기간이랑 학원 아. 기간 맞춰갖고 수련회. 그렇군. 수련회 가서 단어를 좀 외우지 그랬어? 아니 카톡을 못 보는데 단어 범위를 알 수가 없죠. 그렇구만. 여러분 원래 그 세상 일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앞에 뭘 하나 빼먹었으면 뒤에 채워야 되는 게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또 그렇잖아요, 그죠? 뭐 근데 뭐또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 영어 단어 한번 잘 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영어 단어 시험 치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자면 그 단어 시험 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약간 그 확 집중해서 30분 정도 집중해서 쫙 외우면 한 방에 끝낼 수 있거든요. 30분 빡세게 딱 보면 한 400단어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30분 딱 빡세게 와서 400단어 본 다음에 400단어를 쫙 외운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고머리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영어 단어 시험하면 한 80% 맞으면 통과하거든. 너희도 80%냐? 몇 프로야? 90%? 90% 정도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통과를 해버려야 돼.
처음에 통과를 딱 해버리면 뭐 그 뒤에 제시험 칠 필요도 없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30분만 딱 투자하세요. 30분 쫙 집중해가지고 하면 400단원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될 것 같지? 된다니까? 그거 돼요. 근데 이제 400단어가 여러분이 이제 30분 안에 400단어가 안 되는 이유는 단어니까 막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집중을 탁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외워야지? 어떻게 외우지? 뭐야? 날라다니. 그래서 집중 빡 집중을 해서 외워야 되는 거지. 탁탁탁탁탁.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아시겠죠? 머릿속에 막 약간 때려박는다는 느낌으로 탁탁탁탁.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 치고 나면 뭐 날라가도 상관이 없지. 어차피 날아가도 한 50% 정도 남아있게요. 그렇게 해서 외우면 한 50%? 그리고 이제 원래 영어 단어 시험을 쳐서 하는 목적도 그거 100% 다 머릿속에 남아있기를 바라고 시험을 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쳐봐야 한 그 중에 한 50% 정도 남아있는 효율이 한 그 정도 돼. 그래서 그거 목적으로 하는 거야. 100%다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한 50% 정도 남아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지. 개별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으시면 제시까지 하고 막 그러더라. 제시 막 이러더라. 그래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제시까지 가는 거야? 난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분 했는데 안 됐어. 그럼 한 1시간 해야지. 안 그러니 얘들아? 어차피 제시하러 와가지고 여기서 외우고 시험 치는 게 1시간 더 걸리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처음 시험 칠 때 애초에 1시간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 시간을 그거 하는 거지. 그럼 첫 시험에 무조건 통과하려는 마인드로 가셔야 너희는 뭐 나중에 뭐 안 되면 또 제시 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자꾸 시간 투자가 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한 방에 통과하려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딱 장착을 하고 있어야지. 안 그래요? 저희는 이제 옛날에 그런 식이었습니다. 우리 영어학원은 그거였어. 그 수업 끝나고 나서 남아서 단어 시험 치는 거거든. 그래서 영어학원 끝나고 나면 수업 끝나고 나면 이만한 종이를 하나 줘요. 이따만한 종이를 하나 주면 여기에 쫙 써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단어가 한 400단어쯤 되거든. 그러면 그거 외워서 통과하면 집에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한 3, 40분 정도 해서 쫙 해서 통과하고 나서 친구가 있었거든. 그래서 걔 도와주고 이제 하면서 기다려서 걔 끝나고 나면 같이 가는 거야.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한 방에 딱 해서 통과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투자를 좀 해가지고 앞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뭐 나쁘지 않다. 자 얘들아 조합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조합을 하게 되면 드디어 요 진도가 끝이 납니다. 조합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얘가 무슨 마플 교과서 같은 거였으면 내용이 많았겠지만 여기서는 뭐 그렇게 되게 심오한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것도 보시면 유형도 보시면 몇 개 없어요. 6개가 다야. 그래서 조합은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봅시다. 조합 한번 해봅시다. 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콤비네이션이에요. 영어로는 콤비네이션이에요. 영어는 콤비네이션이라서 조합의 그 기호를 C로 써요. 우리 순열에서는 P를 썼잖아. 얘는 C를 씁니다.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순서가 없어. 순열은 순서가 있잖아. 그지? 순열이 뭐라 그랬어? NPL이라고 하면 뭐라 그랬죠? N명 중에서 R명 뽑아서 줄 세운다고 했지. 조합은 어디까지냐면 N명 중에서 R명 뽑는 것까지만 해. 줄을 안 세워. 무슨 말이냐면 뽑아서 이 N명 중에서 R명 뽑잖아. 순열은 줄을 세우기 때문에
순열이 왜 그 줄 세울 때 왜 첫 번째 자리 누구, 두 번째 자리 누구.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게 구분이 되잖아. 뽑힌 사람들도 다 나는 첫 번째 자리, 나는 두 번째 자리 이게 구분이 있잖아. 근데 조합은 그냥 뽑아놓기만 해. 예를 들어 뭐 5명을 뽑았다. 그럼 5명이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죠. 여러분 그 마라탕 같은 거 시키면요. 토핑을 추가할 수 있어요. 뭐 청경채를 넣고 뭐 버섯을 넣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나의 마라탕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고수는 빼고 청경채를 넣고 무슨 뭐 피시볼을 넣고 뭐 이거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거가 이제 마라탕 하나가 완성되잖아. 그랬을 때 누구를 먼저 넣었는지 순서는 따지지 않지. 얘는 청경채를 먼저 넣었고 그 다음에 피시볼을 넣고 이게 아니라 어차피 청경채, 피시볼 뭐 이거 어쩌고저쩌고 해서 5가지를 해가지고 얘를 하나 조합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것은 뽑기만 하고 뽑아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뽑아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들을 이렇게 순서에 이제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하면 순열인 거고, 걔를 그냥 배치를 안 하고 뽑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얘는 조합인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조합은 NCR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P랑을 비교를 하는데 NPR이랑 비교를 하는데 NCR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기만 하는 거고 NPR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그럼 둘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NCR을 얘는 지금 이제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놓은 상태니까 얘를 줄을 딱 세우면 NPR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니? R명이 지금 뽑혀있는 NCR은 뽑기만 한 상태인데 그 뽑은 상태에서 이제 얘들을 줄 세우게 되면 NPR이 되는 거잖아. 개념이. NPR은 N명 중에서 R명 뽑아 줄 세우는 것까지가 NPR이었는데 NCR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기만 한 상태야. 순서는 안 정해져 있는 상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NCR이 공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NPR 공식 혹시 기억나니? N-R 팩토리얼보다 N 팩토리얼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다시 하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NCR 공식이야. NCR 공식은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입니다. 나 이게 NCR 공식이에요. 조합 공식.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제 대표적인 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잘 봐. 만약에 우리가 10명의 사람이 있어. 이 중에서 우리가 대표를 세 명을 뽑을 거야. 이거 하고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회장이랑 부회장이랑 총무를 뽑을 거야. 요거의 차이점인 것이. 이거의 차이점인 거야. P와 C의 차이가 딱 요런 차이예요. 오케이. 우리가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았지?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았니? 회장 10명, 부회장 9명, 총무 8명에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었지. 근데 얘는 대표 3명을 뽑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얘들은 대표 3명 사이에 구분이 없어. 오케이? 나는 이 10명은 그냥 대표일 뿐이야. 대표들끼리의 구분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0명 중에서 3명 뽑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그래서 얼마 차이가 난다고? 게다가 한번 봐봐. NPR에다가 지금 R분의 1을 하면 되잖아. 얘가 NPR이니까 R 팩토리얼분의 1. R 팩토리얼을 하면 돼. 3명이니까 3 팩토리얼이 밑에 붙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요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NCR 계산하는 요령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10시 대표 3명 뽑는 다음에 10시 3인 거거든. 10시 3이다 라고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분자에 그냥 우리 P 적듯이 19, 8 적으시고 밑에 요 뒤에 있는 요거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그러면 5C 3이다 라고 하면 분자에는 뭐 적었는데 5, 4, 3 적으시고요.
밑에는 뭐 적으면 돼? 3팩토리얼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지. 이거는 예를 들어 7C5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7, 6, 5, 4, 3이겠지. 7부터 시작해서 5개 적어주시고 뒤에는 뭐 적으면 돼? 5팩토리얼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게 이제 C의 계산입니다. C의 계산은 저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C의 계산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 이야기를 이제 몇 가지 정도만 해봅시다. 성질이 제일 중요한 성질은 이거야. NCR과 NC N-R이 같아. NCR과 NCN-R이 같아. 자, 요건 뭐냐면 예를 들어 봐봐. N명이 있어요. N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 N명 중에서 대표라고 했으니까 대표를 한번 해봅시다. N명 중에서 대표를 R명 뽑고 싶다. 오케이. 대표를 R명 뽑고 싶어. 그래서 자 N명 중에서 대표하고 싶은 사람 R명 해가지고 R명을 뽑아. 대표를 R명 뽑아. 이 방법의 수와 N명 중에서 대표를 안 할 사람 N-R명 뽑는 거는 같은 경우라는 거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예를 들어 조금 숫자를 줄여보면 이해가 좀 쉬울 텐데 예를 들어 5명이 있어요. 대표 2명을 뽑고 싶어. 그치? 그러면 5명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 A, B, C, D, E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표 2명을 뽑는 케이스는 어떤 게 있을 거냐면 뭐 A, B가 있을 거고 A, C가 있을 거고 A, B가 있을 거고 A, E가 있을 거고 B, C가 있을 거고 B, D가 있을 거고 B, E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C, D가 있을 거고 D, E 왜 하나가 오자하지? 3개 C가 빠졌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뽑히잖아. 근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뽑으면 A, B를 만약에 뽑았다 치면 이 반대편에 안 뽑힌 애들이 있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안 뽑힌 애들만 여기 적어보시면 똑같이 10개겠지. 이게 10개. 이해가니? A, B를 뽑았다. 그러면 A, B를 뽑았으니까 안 뽑힌 애들은 C, D, E잖아. 그치? A, C를 뽑았어. 그러면 안 뽑힌 애는 누구야? B, D, E잖아. 맞지?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당 안 뽑힌 애들이 지금 딱 대응돼서 한 개씩 있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우리가 5명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이만큼인데 5명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도 똑같이 10개가 생기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5명 중에서 대표로 2명 뽑는 것과 5명 중에서 대표가 아닌 사람 3명 뽑는 것은 같은 경우라는 거야. 경우의 수가 지금 똑같잖아. 같은 경우의 수잖아. 이해가 되세요? A, B를 뽑았다 치면 뭐겠어요? B, C, E가 남겠지. A, E를 뽑으면 누구겠어? B, C, D가 남겠지. 뭐 이런 식이지. 그럼 다 이거 적을 수 있잖아요. 이걸 따라. 그러니까 5명 중에서 2명을 대표를 뽑는 것과 5명 중에서 대표가 아닌 사람 3명 뽑는 것은 같은 경우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N명 중에서 R명 뽑는 것과 N명 중에서 아닌 사람 N-R명 뽑는 것은 같은 경우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하고 얘를 더해서 가운데 얘가 나오면 됩니다. 얘 한번 볼까? 얘는 그러면 뭐야? 5C이잖아. 5명 중에 둘. 얘는 뭐야? 5C 3이잖아. 둘이 같은 이유가 뭐야? 내가 둘, 내가 셋 해서 5이 되니까.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7C4와 같은 건 뭐겠어요? 7C3인 거야. 예를 들어 4C1과 같은 건 뭐겠어요? 4C3인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 뭐 10C7과 같은 건 뭐겠어요? 10C3인 거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각각 짝꿍이 있다. 짝꿍이 있다. 그래서 걔를 이런 식으로 갔다로 계산할 수 있다. 됐니? 이게
요거 내용입니다. NCR이랑 NCM-R이 같다. 요 내용이고요. 그럼 봐라. 얘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면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7C4를 계산을 하고 7C3을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7C4는 어떻게 되냐면 7654잖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4팩토리얼이니까 432를 적겠지. 432를 적겠지. 이거와 7C3을 계산을 하면 765와 밑에는 그러면 322를 적을 거 아니야. 맞지? 이 둘이 같은 이유는 보시면 여기는 4가 있고 여기도 4가 있어서 같이 날아가고 나면 똑같아진단 말이지. 오케이. 이것도 한번 볼까? 4C2를 적는다는 것은 위에는 4부터 하나 적으면 4니까 이거고 밑에는 1이니까 그냥 1이겠지? 이렇게 적는 것과 4C3을 적는 건 어떻게 되냐면 4부터 시작해서 3개를 적고 밑에는 3팩토리얼이니까 3, 2, 1을 이렇게 적어보시면 뒤에 숫자 3, 2, 3, 1을 날리고 나면은 얘 거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좀 이제 차이가 많이 심한 거는 이런 거겠지. 10C7이라고 생각을 하면 19, 8, 7, 4까지 적겠지. 근데 7팩토리얼이 밑에 적힌단 말이지. 이렇게 10C3은 근데 10부터 시작해서 3개만 적으면 되니까 19, 8만 적고 3, 2, 1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7654, 7654가 날리고 나면 321, 198, 321, 198에서 똑같다고. 이해하니? 그러면 계산을 누가 하는 게 편하냐면 이런 거 하는 게 계산이 훨씬 더 편한 거야. 어차피 날라갈 거 날리는 것보다 이거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지. 그러니까 어떤 계산이 더 편한 거야? 뒤에 숫자가 적은 놈 하는 게 더 계산이 편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0C7 같은 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무식하게 이렇게 적지 말고 10C7을 어떻게 바꿔서 10C7을 10C3이랑 같이 해가지고 10C3 계산해 주는 게 훨씬 편하다. 알겠지? 오케이. 그럼 뭐 여러분이 만약에 100C 99가 나왔다고 치면 이거를 뭐 100부터 시작해서 99개를 적을 거야? 이렇게 적고 밑에는 99팩토리얼을 적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이러면 너무 더럽잖아. 이거 근데 어차피 이만큼은 날라가잖아. 그치? 어차피 날라갈 거 그렇게 적지 마시고 얘를 뭐라고 적는 게 편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 아시겠죠? 또 우리가 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 C의 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런 계산들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얘도 그러면 5C3으로 하는 것보다 5C2가 더 편하겠지. 그래도 7C5보다는 7C2가 더 편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게 C의 꽤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까지만 하는 거고요. C가 보시면 이제 우리가 C도 배우고 P도 배우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C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왜냐면 P는 C보다는 좀 더 그 제한적이죠. 왜냐면 순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P 같은 경우에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것까지 해야 P잖아. 근데 C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지. 그지? 그러니까 C로 그냥 일단 뽑아놓고 얘를 뭐 줄을 세우든 뭘 하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도 되니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C를 쓰는 게 훨씬 편한 거죠. 일단 C로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따라서 뭘 해라,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조건에 따라서 얘를 뭐 줄을 세우든 아니면 뭐 뽑아가지고 또 뭐 뭘 하든 뭐 이런 거는 조건에 따라 가면 되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C를 훨씬 더 좀 많이 쓴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뒤에 문제만 살살 풀면 되겠네요. 한번 해보자. NC 사람 NC 6이라고 했다. 그랬을 때 N의 값을 구하라. N 몇이겠어요? 10이겠죠? 이거랑 이거 더해서 이게 된다고. 그지? 그래서 N은 10이다를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N 플러스 C, N 플러스 2C, N 구하. 이거는 10이죠. 이것도 어떻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해? 이걸로 계산하는 게 낫지. 이걸로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위에는 이거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적고
밑에는 2팩토리얼이 오면 되는 거지. 이게 15인 거야. 됐나?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 30. 연속되는 두 자연수의 곱이 30이다. n 플러스 2가 몇이겠어요? 15, 30. n 몇이겠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3번 한번 해봅시다. 됐다. 한번 해보자. NC2는 2분의 얘는 2분의 그리고 얘는 2분의 됐나? 전부 다 C2니까 두 개씩 적었어요. 적은 다음에 다 2니까 약분해도 둘 다 전부 다 2를 곱해서 날려도 괜찮고요. 이거 왼쪽이랑 오른쪽 그냥 정리하자. 어차피 정리해서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합시다. 얘는 n제곱 있고 n제곱 있으니까 2n제곱 빼기 n이니까 빼기 3n이니까 빼기 4n이고 여기는 상수 없고 상수는 여기 2죠. 여기는 왼쪽으로 넘기시면 뭐야? 야 이거 힘들어. 이게 몇 개 되지? 실이겠죠? 여길 리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n하고 r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자연수다. 자연수. 0 되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는데 그 얘기 안 했구나. 그 얘기를 좀 하자.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를 안 했거든. C 하면서 우리가 C에 관한 성질에서 우리 NCN이 있고요. 그리고 NC0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NCN은 N명 중에서 N명을 뽑는 거잖아. N명 중에서 N명 뽑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준호야 맞춰봐봐. 준호야 빨리 맞춰봐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응? 예를 들어 봐봐. 너희가 4명이잖아. 4명 중에서 4명을 선발해야 돼. 대표로 몇 가지가 있죠? 방법이. 4명 중에서 4명을 뽑아야 돼요. 몇 가지가 있죠? 어떻게 4가지가 있어? 4명 중에서 4명을 뽑아. 방법이 몇 가지지? 한 가지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죠. 다 뽑아야 되잖아. 4명 중에서 4명을 뽑는 방법은 다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치? 다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N명 중에서 N명 뽑는 것도 한 가지예요. 다 뽑아야지. 오케이? NC0는 N명 중에서 0명을 뽑는다는 것은 안 뽑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NCN도 1이고요. NC0도 1입니다. 오케이? 네. 요 정도 하면 아까 이거 빼먹은 거가 요거고요. 들어가 봅시다. 2번 한번 해보자. 남학생 7명과 여학생 5명이 있다. 9명의 학생을 뽑는 방법의 수입니다. 9명의 학생 한번 뽑읍시다. 일단 뭐 남녀 구분이 딱히 없잖아요. 9명의 학생을 뽑으라고 했지 뭐 남자 여자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전체 인원수가 12명이지. 그래서 12명 중에서 9명 뽑으면 되나 보다. 그리고 12시 9가 있으면 계산을 어떻게 하라고? 3으로 바꾸라고. 이게 더 쉬우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계산 이렇게 한다고. 이해되니? 이해돼요? 계산하면 이제 220 정도 나오겠죠. 됐어요? 3이 6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2잖아. 그럼 220죠?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은 뭐라고 그랬냐면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뽑는 방법을 씁니다. 이제 성별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 남학생을 2명 뽑아야 돼. 남학생은 총 7명이 있잖아. 7명이 있는데 2명을 뽑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 7명 중에서 2명을 뽑자. 그니? 그럼 여학생 5명이 5명 중에서 몇 명? 3명. 3명을 뽑자. 됐네요. 계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2팩토리얼은 2지. 7 곱하기 6 곱하기 5C3은 3, 2, 1 분의 5, 4, 3의 2지. 됐나요?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뭐 210 정도 나올 거고요. 3번 한번 해볼게. 성별이 모두 같은 4명의 학생을 뽑는 방법을 씁니다. 성별이 같은 이라고 했으니까 남자 넷 아니면 여자 넷이지. 그죠? 남자 넷 뽑는 방법 어떻게 돼? 7C4. 여자 넷 뽑는 방법 어떻게 돼? 5C4예요. 이거 더하기야 곱하기야? 네? 더하기. 이거 더하기지. 이거 왜 더하기야? 묻는 게 남자 넷을 뽑고 여자 넷을 뽑는 게 아니지. 같은 성별로 4명을 뽑으면 이 조건을 딱 만족해버려. 4명을 뽑는 순간 끝이지. 그러니까 남자 넷을 뽑으면 이 경우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지? 얘도 그러면 여자 넷을 뽑으면 경우가 완성이기 때문에 남자 넷을 뽑고 여자 넷을 뽑는 케이스가 아니고 각각 따로따로야. 그래서 얘네들은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자, 7C4는 뭐랑 같다? 7C3이랑 같지. 7C3으로 할게. 765 밑에는 뭐? 321 더하기 5C4는 뭐랑 같다? 5C1이랑 같지. 그래서 1, 5 계산은 해보시면 되겠고요. 뒤로 가자. 한번 한번 해봅시다. 자, 축구 선수 9명과 배구 선수 6명 중에서 축구 선수 9명, 배구 선수 6명 중에서 5명을 뽑는데 다음을 것이요. 특정한 축구 선수 2명을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입니다. 특정한 축구 선수 둘이래. 축구 선수 둘을 포함해서 뽑아야 되는데 약간 이제 이거는 이런 거겠네. 특정한 축구 선수 2명이니까 얘는 뭐 유명한 축구 선수인가 보다. 봐봤나? 아무튼 유명한 축구 선수인가 보다. 뭐 손흥민 정도 되나 보지. 그래서 걔네들은 무조건 뽑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특정한 축구 선수 둘이라고 했으니까 이 A라는 축구 선수와 B라는 축구 선수는 일단 뽑아놔. 그럼 자리가 몇 자리가 남았죠? 3자리가 남았지. 총 5명을 뽑는다면 근데 3자리가 남았잖아. 2명을 미리 뽑았으니까 3명이 이제 남았어.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뭐 축구 선수 몇 명, 배구 선수 몇 명이라는 말이 없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남는 애들끼리 뽑으면 되는 거예요. 총 몇 명이 남았냐면 전체는 원래 15명이었는데 2명은 이미 뽑혔잖아. 그럼 13명이 남았겠죠? 그리고 13명이 남았고 자리는 3자리가 남았지. 그래서 뭐야? 됐나? 뭐 계산은 하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나? 다음으로 가보자. 2번 한번 해볼게요. 자,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를 각각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입니다. 적어도가 나왔네요. 적어도가 나왔네요. 적어도 어떻게 푼다고 했니? 재원아, 지난 시간에 했잖아. 적어도 어떻게 푼다 했냐? 전화? 혹시 생각하는 중이니? 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적어도 어떻게 푼다 했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까먹었을걸요? 예? 까먹었을걸요? 까먹었어요? 혹시 고은이는 알고 있니? 야, 이씨, 멋있게 다 날라갔냐? 준호야, 너는 알겠지? 아, 모든 경우의 수 마이너스 너무가 아닌 경우의 수. 뭐야, 거기 적혀 있어? 네. 어딨어? 아이씨, 맞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저거가 나오시면 뭐라 그랬냐 얘들아. 전체에서 아닌 거 빼라고 했잖아. 기억나니? 응? 전체에서 아닌 거 빼라고 했잖아.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를 각각 적어도 한 명씩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전체에서 적어도 한 명씩 포함돼야 되니까 축구 선수만 뽑혀서 배구 선수가 안 뽑히는 경우와 배구 선수만 뽑혀서 축구 선수가 하나도 안 뽑히는 경우를 제외해 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전체에서 아닌 걸 빼줍시다. 자, 전체는 뭐냐면 전체는 총 그냥 15명에서 5명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여기에서 뭘 뺄 거냐면 아닌 거가 뭐냐면 축구 선수만 뽑히거나 배구 선수만 뽑히는 거. 축구 선수만 5명을 그냥 뽑아버리는 것과 배구 선수만 5명을 그냥 뽑아버리는 거를 제외해 주자는 것이. 이해가 되니? 전체는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안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안 뽑으면 그냥 센다고 생각을 해봐. 경우가 뭐가 있니? 축구 선수 4명, 배구 선수 1명. 축구 선수 한 명은 적어도 포함돼야 되니까 3명, 배구 선수 2명. 얘가 2명, 3명. 또 뭐지? 1명, 4명. 이 4가지를 해야 돼. 축구 선수 4명,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계산이 뭐 이렇게 되겠지. 얘는 뭐겠어? 13에다가 6명 중에 2명 2에다가 6명 중에 3명 뽑고 이건 또 뭐야? 9명 중에 1명 뽑고 배구 선수 6명 중에 4명 뽑고 이거 해야 되잖아. 그쵸? 딱 보셔도 알겠지만 이거 계산이 더 쉬워요. 생각하는 것도 좀 편하고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카운트를 하실 때는 너무 좀 경우가 많아서 생각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적어도 문제 나왔을 때는 항상 전체에서 그게 아닌 걸 빼주는 거야. 아니, 걔가 아닌 걸 빼주는 거야. 오케이. 자, 뒤로 가봅시다. 뒤로 가세요. 필수에 4번. 자, 남자 5명 뭐? 여자 4명. 3명. 자, 남학생 2명, 여학생을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일 수 있네요. 자, 일단 뽑자. 남학생 2명을 뽑아. 2시. 여학생 2명을 뽑아. 3시.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뽑혀 있어? 둘 뽑았으니까 4명이 뽑혀 있지. 얘네를 일렬로 세우래. 줄 세우자. 4명. 4명 줄 세우는 건 이번 갈게요.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을 뽑아 여학생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이야. 이건 이제 한번 보자. 5명 중에서 남학생 4명을 뽑겠대.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뽑겠대. 근데 여학생 둘끼리는 이웃해야 되는데 약간 뭐 조건이 이제 또 여러 개 붙었네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일단 남학생 4명을 뽑아야 돼. 뽑는 거부터 가볼게. 9시 4시 뽑았어. 그 다음 여학생 2명 뽑아야 돼. 3시 2시 뽑았지. 자, 그러면 뽑고까지는 끝났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줄을 세워야 되지. 근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해야 돼. 맞지? 이웃하게 줄을 한번 세워봅시다. 어떻게 한다고? 이웃하는 녀석은 묶고 한 덩어리 취급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줄 세우라고. 그게 5팩토리얼. 이고 마지막으로 뭐 해요? 이웃하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야지. 그게 2팩토리얼. 됐나? 요겁니다. 요게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예요. 할만하신가? 그래서 뭐 뽑아라. 그래서 뽑아. 싫어 그냥 뽑아버려. 뽑는다면 뭐 줄 세우래. 뭐 어쩌고저쩌고 하래. 뒤에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5번 한번 가볼까요? 직선 또는 삼각형이 됐습니다. 왜 자꾸 째려봐? 아직 50분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째려보냐고. 좀 추운 것 같은데. 추워요. 다들 추워하시는군요. 여러분 그 더울까봐 제가 많이 낮춰놨지.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 아니 추우면 춥다고 하지. 응? 추우면 춥다고 하면 되지. 그냥 그
뭐야? 째려보기만 하면 어쩌라는 거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얘들아 5번 한번 쉬었다가 할까? 쉬었다 가시죠. 막다 보면 하나씩 힐링이 되는 거지. 초반에는 이제 제일 기본 캐릭터 그냥 칼 하나 들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좀 지나면 이제 활 쏘는 애, 방패 든 애랑 마법 쓰는 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런 류의 게임은 참. 자 얘들아 이거 한번 해보자. 따자. 자 한다. 직선 또는 삼각형의 개수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여기서 이렇게 있대. 두 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입니다. 두 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이제 점이랑 뭐 요점 하나 만들기야. 요점을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잖아.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 이거 몇 개 만들 수 있니? 라는 문제예요. 해볼까요? 일단 직선의 개수는 이렇게인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8개의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점 2개를 우리가 뽑아버리면 8개 중에서 점 2개를 딱 뽑으면 그거 연결하면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점 2개 뽑을 때마다 직선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그냥 82 해버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야? 중복되는 직선이 있어요. 어떤 직선이지? 이 직선은 이 점이랑 이 점 뽑아도 직선 하나 만들어지고 이 점이랑 이 점 뽑아도 직선 하나 만들어지고 이 점이랑 이 점 뽑아도 직선 하나 만들어지는데 다 똑같은 직선이지. 아니 그래서 이 라인 위에 있는 점 4개 요 4개로 2개를 뽑으면 이 라인 위에 있는 점 4개는 어떤 2개를 뽑더라도 같은 직선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뽑아도 같은 직선, 이렇게 뽑아도 같은 직선. 그래서 이 라인 위에 있는 애들도 만든 직선은 전부 다 같은 직선이니까 중복이니까 걔네 빼주자. 했더니 다만 이 라인 위에 있는 걸로 만들어지는 직선을 전부 다 빼버리면 이 직선 하나가 빠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 직선 하나는 한 개 추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됐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직선의 개수예요. 됐니? 직선의 개수는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로 만들어지는 직선은 모두 같은 직선이다. 그래서 다 중복일 거니까 중복인 거 다 빼주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다만 다 빼버리면 고직선 하나가 원래 카운트가 돼야 되는데 고직선이 없어져 버리잖아. 걔 직선 하나는 더해주자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되니? 두 번째는 뭐냐면 삼각형의 개수예요. 삼각형은 좀 쉽죠? 뭐 하면 되니? 점 3개를 잡으면 되는 거야. 점 3개를 잡으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건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점 아무거나 3개 잡으면 띵띵띵 만들어지면 삼각형이 이렇게 띵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아하 8개 중에 그냥 3개 뽑기만 하면 되겠네? 맞지? 근데 다만 어떤 걸 조심해야 돼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3개가 있어요. 어떤 경우야?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점 3개를 뽑아가지고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뭐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뽑으면 직선이 만들어지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라인 위에 있는 점 4개로 만든 저 라인 위에 있는 점 4개로 만든 사시상으로 만든 녀석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빼줘야 돼요. 얘는 근데 다만 저기에다가 플러스 1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저 4개, 저 같은 라인 위에 있는 4개로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모두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걔는 그냥 다 빼기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 라인 위에 있는 세 개를 해가지고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으니 그냥 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좋아요. 이게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 위에 있는 녀석을 할 때가 좀 주의사항이겠지.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각형의 개수 한번 해볼게요. 얘는 가로가 4개, 세로가 6개. 이거요. 뭐라 그랬냐면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입니다. 평행사변형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요거 하나하나들도 다 평행사변형이 될 거고, 뭐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거 이제 만들 수 있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또 뭘 만들 수 있어. 막 이렇게 크게도 내가 막 만들려면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이런 거 다 합하면 몇 개니?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래 우리가 경우의 수만 배웠을 때는 어떻게 카운트를 하겠어요? 경우의 수만 배웠을 때는 한 칸짜리인 거 막 다 세. 그 다음에 이제 두 칸짜리인 거 막 세. 두 칸짜리인 거 막 이렇게 세. 세로로 가로로 해가지고 또 뭐 세 칸짜리인 거 막 세겠지?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세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시냐면 약간 이거 생각하는 관점이랑 좀 비슷해요. 직선 만들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점 2개 뽑으면 연결하면 직선 하나 만들어진다 이거잖아. 점 3개 뽑으면 연결하면 삼각형 만들어진다. 이게 이 관점이잖아. 평행사변형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은 가로 2개와 세로 2개로 이루어지지. 그럼 우리가 가로줄이 4개가 있고요. 세로줄이 6개가 있으니까 이 4개 중에서 어떤 2개를 선택하고 4개 중에서 어떤 2개를 선택하고 세로 중에서 어떤 2개를 선택을 하면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을 하면 걔네들이 겹쳐지는 곳에서 평행사변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니? 만약에 이 평행사변형은 뭐랑 뭐를 선택한 거겠어요? 이거랑 이걸 선택하고 가로로는 뭘 선택하겠어? 이거랑 이거 선택한 거겠지. 그러면은 이거 2개, 이거 2개 하면은 이게 만들어지잖아.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가로 2개와 세로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가로줄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고 세로줄 6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알아서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래서 계산은 이거지. 계산은 간단해. 42 곱하기 60. 이거 이제 발상이 그러하다.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이런 발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의 자매품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거. 3개짜리도 있었는데. 이런 거. 아닌가? 아닌가? 이런 거 있었는데. 저건 삼각형 아니에요? 네, 삼각형 만드는 것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 문제가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사각형의 개수는 끝났습니다. 빠밤. 와 하면 마무리. 인데 뒤에 거 여러분 그거나 책을 그렇게 빨리 접으시면 안 되시죠? 뒤에 좀 남아 있어요. 뒤에 거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 할 듯하고요. 분할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 할 듯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뭐 조 짜는 거 이야기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잘 봐라. 분할은 뭐냐면 전체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요. 얘를 몇으로 구분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12권의 책이 있어요. 얘를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너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싶어서 내가 이제 3권씩 묶어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12권의 책이 있는데 3권씩 묶어가지고 이제 얘를 묶음으로 3권 묶음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3권씩 묶으면 4묶음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내가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그럼 이제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12개 중에서 3개니까 내가 묶는 거잖아. 그래서 4묶음을 이렇게 만들 건데
자, 요거 이제 12개 중에서 3개 뽑아서 묶으면 되지. 그래서 12C3으로 묶었어. 12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묶었어. 그 다음에 또 9C3으로 묶었어. 9개 남았지? 3개 뽑아서 또 묶었어. 또 뭐 하는데? 6개 남았네? 3개 남았네? 3개 중에 3개 하면 마무리겠지. 여기까지 되니? 그럼 이제 모든 경우의 수 다다 라고 하시면 틀려요. 이게 왜 틀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분할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한번 봐봐. 우리가 12권 중에서 3권을 묶잖아. 만약에 여러분이 1, 2, 3권을 묶었다고 쳐 4, 5, 6권을 묶었고요 7, 8, 9를 묶었고요 그 다음에 10, 11, 12를 묶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기는 묶음이 하나 생겨나겠지. 오케이. 이 묶음과 어떤 걸 비교를 한번 해볼 거냐면 여러분이 처음에 먼저 7, 8, 9를 먼저 묶었어. 그 다음 4, 5, 6을 뽑아서 묶었고요. 그 다음 1, 2, 3을 뽑았고 10, 11, 11을 나중에 뽑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위에 이 묶음과 이 밑에 있는 묶음에 차이가 있나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묶음이니까 위에 묶음과 밑에 묶음은 차이가 없지. 결론적으로는 같이 똑같은 묶음에 같은 경우인 거잖아. 맞지? 1, 2, 3이 한 묶음, 4, 5, 6이 한 묶음, 7, 8, 9가 한 묶음, 10, 11, 12가 한 묶음. 즉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냥 뽑아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얘랑 얘는 중복이 생기게 돼요. 이해되니? 중복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경우가 돼버리니까 우리는 중복을 제거해줘야 되잖아요. 중복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얼마나 중복이 생길 거냐면 지금 얘가 얘랑 같은 이유는 이거랑 이거는 지금 순서만 다르고 같은 묶음인 거잖아. 즉 얘가 순서가 바뀌면 같은 묶음이 막 생겨나겠지. 되겠니? 즉 얼마만큼의 중복이 생겨날 거냐면 얘가 이 네 묶음이 서로 순서 바꾸는 것만큼의 중복이 생겨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것도 돼? 4, 5, 6, 1, 2, 3, 7, 8, 9, 10, 11, 12 뭐 이런 것도 되고 10, 11, 12, 7, 8, 9, 4, 5, 6, 1, 2, 3 이런 것도 되고 그지? 즉 얘 이 네 묶음이 줄 세우는 것만큼이 중복이 생겨나니까 뒤에 뭘 해줘야 되냐면 네 개가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만큼의 중복이니까 걔네들을 하나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다 같은 경우니까 하나의 경우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4팩토리얼만큼의 중복이 생길 건데 걔네들은 한 개의 경우로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4팩분의 1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분할을 하실 때 여기 뒤에 있는 이 중복 계산이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숫자를 딱 봐봐. 같은 숫자가 이렇게 4개죠. 3이 4개네. 4개라서 4팩토리얼인 거예요. 이해가 되니? 만약에 봐라. 4권씩 세묶음으로 묶었다고 생각을 해봐. 4권씩 세묶음으로 묶으면 우리가 계산이 아마 이런 식으로 하겠지. 이렇게 하겠지? 그럼 봐봐. 우리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지. 이렇게 묶을 거 아니야? 그럼 얘들끼리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만큼 중복이 생기는 거야, 맞지? 얼마만큼? 하나, 둘, 세 개니까 3개 줄 세우는 것만큼. 즉 뒤에 뭐가 붙어야 돼? 3팩분의 1이 붙어야 돼. 이게 3팩인 거는 어떻게 본다고? 4가 3개네. 4가 3개니까 중복이 3팩만큼 생기겠네. 이거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 이해되시죠?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 8권이 있어요. 2권씩 묶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8권 중에 2권 하면 또 6권 중에 2권 하고 4권 중에 2권 하고 마지막 2권 중에 2권을 할 거 아니야. 뒤에는 뭐가 붙으면 돼? 4팩분의 1이 붙으면 돼. 2 해서 4개잖아. 되나? 요게 분할입니다. 예를 들어 뭐 9권 있어요. 3번씩 할 거야. 그러면 9C3 할 거고 6C3 할 거고 3C3 할 거니까 뒤에는 뭐겠어? 3팩분의 1인 거예요. 그리고 봐봐. 꼭 다 똑같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만약에 11권이 있어. 11권이 있는데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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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권으로 할 거야. 그러면 11C3에다가
8C 3에다가 5C 3에다가 하고 마지막은 2잖아, 그지? 그래도 이거만큼은 중복이 지들끼리 생긴다고. 그러니까 뒤에 뭘 붙여야 돼? 이거 같은 거의 개수를 카운트해 주는 거예요. 아, 3이 3개네. 300분의 1 되겠니? 이거예요. 이게 분할입니다. 됐어요? 분할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분할이 된 상태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묶음이 이렇게 생겨나 있는 상태인 거야. 묶음이 이렇게 생겨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간혹 가다가 이제 얘를 분배해라 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묶어 놓은 상태로 이거를 이제 뭐 3명한테 분배를 해라, 뭐 4명한테 분배를 해라 이렇게 하시면 지금 4묶음이니까 4명한테 분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팩토리얼. 이게 4명한테 분배하는 게 약간 줄 세우는 거랑 똑같잖아.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사람한테 이 4개를 줄 세우는 거랑 똑같죠. 그치? 그래서 이게 4팩토리얼만큼의 경우에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 다음에 4명한테 분배해 라고 하면 뒤에 4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 있는 4팩은 분배예요. 그래서 이게 분할, 그리고 이게 분배인데 사실 뭐 분배야 할 수 있겠지. 분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분할이 중요해. 분할은 어떤 게 생기는 게 중요해? 중복이 생긴다는 게 중요해. 중복 제거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숫자 카운트에서 똑같은 숫자가 몇 개 있지? 이거 카운트하는 거예요. 됐나?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저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은근 잘 나오는 대진표 한번 봅시다. 은근 잘 나오는 대진표에 대해 한번 봅시다. 대진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약간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어요. 아니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줄다리기를 한다 쳐. 줄다리기를 하면 대진표를 6번까지니까 저렇게 짤 수밖에 없겠지. 아니? 물론 3명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고 보통은 저렇게 짠단 말이야. 두 반 해가지고 짝지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쪽은 이 부전승이 있죠. 여기는 2번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한 번에 올라가니까 얘는 보통 추첨으로 뽑는단 말이지. 뭐 이렇게 할 건데 1번부터 6번까지를 여기 이제 대진표로 짜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짤 수 있을까를 고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봐봐. 여기랑 여기 오는 것과 이거 4개 오는 것은 차이가 있지. 왼쪽은 훨씬 편하잖아. 그래서 여기 왼쪽에 둘 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뽑아야 되는데 6반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잖아. 근데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6개 중에서 만약에 A반, 1반과 2반이 뽑혔다고 치면 1반, 2반인 것과 2반, 1반인 것은 차이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없는 거야. 앞반, 뒷반 이게 필요가 없는 거지. 1반, 2반, 2반, 1반이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였으면 P로 뽑았겠지. 근데 얘는 순서가 없는 거기 때문에 C로 뽑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얘를 순서가 딱히 없으니까 여기 2번 뽑는 것이 6C2로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1반, 2반이 뽑혔다. 그러면 1반, 2반이 여기서 그냥 붙으면 되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가 남았어요? 3, 4, 5, 6반이 남았지. 3, 4, 5, 6반이 남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시켜야 돼. 근데 어차피 이 4반은 똑같은 환경이야. 여기는 같은 환경이잖아. 맞지? 그럼 이제 뭐만 생각을 하면 돼? 4반 중에서 누가 누구랑 붙을 건지만 생각을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넷 중에서 그냥 둘을 뽑아버리는 거지. 넷 중에서 둘 뽑아버리면 여기 배치시키든 여기 배치시키든 상관이 없죠. 같은 배치인 거니까. 이게 어차피 이거 해서 뭐 3, 4, 5, 6 하든 뭐 3, 4, 5, 6 하든 똑같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 아무나 그래서 둘 하면 3반, 4반이 이렇게 딱 배치가 되면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배치가 될 거니까 뒤에는 더 할 필요는 없겠지. 됐나? 이런 식의 배치는 이렇게 합니다. 이해되니? 이거를 뭐 이거일 때 저거일 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크게 끊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봐라.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봐.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배치를 할까? 일단 여기 4개랑 여기 4개는 이제 똑같은데 다만 이쪽 그룹에 들어가는지 이쪽 그룹에 들어가는지가 다를 거 아니야. 어떤 그룹에 들어가는지가 다르겠지. 그래서 일단은 같은 그룹으로 한번 묶어봅시다. 여기 일단 넷이 들어가는 그룹을 전체는 8이지. 전체는 8이니까 8반 중에서 4반을 이렇게 일단 뽑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4반은 알아서 정해지지. 나머지들. 그러니까 8반 중에 4반을 뽑아서 이쪽이 만약에 1, 2, 3, 4반이 들어가는 그룹이고 5, 6, 7, 8반이 들어가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반 그룹이 나눴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 하면 되는 거야? 4반 중에서 누가 누구랑 붙을지만 결정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뒤에 뭐가 붙으면 되는 거야? 다시 이거 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은 끝난 거야. 넷 중에 둘 누가 붙어라가 결정이 된 거지. 뭐 예를 들어 1반, 4반이 붙기로 결정이 됐어. 그럼 나머지는 2반, 3반인 거지. 이게 1, 4, 2, 3이 자리 바꿔도 같은 경우인 거니까 걔는 굳이 카운트할 필요 없지. 그 다음 오른쪽에서도 뭐 하면 돼? 누가 누구랑 붙을지만 결정하면 되잖아. 다시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근데 약간 어떤 느낌으로 가는 거냐면 봐봐. 크게 자르고 여기다 봐봐. 크게 잘랐지? 6 중에서 2개 뽑았지? 그 다음에 이제 넷 남았잖아. 넷 중에서 뭐 했어요? 또 크게 잘라서 넷 중에 둘 뽑은 거야. 약간 이렇게 크게 8 중에서 넷을 뽑았잖아. 그래서 8 중에 넷을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4개 중에서 이제 2개로 자르는 거지. 그래서 크게 자르고 그 다음 작게 잘라가는 느낌으로 뽑아주시면 계산이 좀 편할 수 있습니다. 됐나? 오케이. 그래서 이런 대진표 문제들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 풀어요. 알겠지? 여기다가 이제 뭐 조건이 추가로 붙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랑 붙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붙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따라서 상황에 따라 변주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 자, 이게 이제 대진표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얼추 할 이야기는 다 한 듯 하고요. 시간 좀 남았는데 클리닉 보시죠. 왜 이렇게 클리닉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도 클리닉 좀 빨리 보면 좋지. 가만히 있어보자. 클리닉을 지금 한다. 이거 애들한테 한번 가수비의 법칙 한번 물어보죠. 클리닉을 지금 한다. 진도를 다 나갔지.